2월 2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68번째 생일을 맞아 구치소 앞에 지지자 3,000명이 생일 축하 집회를 열었습니다. 68세라니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셨네요. 동안입니다. 보톡스의 힘일까요? 2월 2일은 토요일이죠. 매주 토요일은 서울역에서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응원하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일명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JTBC에서 태블릿 PC를 획득합니다. 해당 태블릿 PC에 대북통일 정책이라는 국가 최상 기밀 중 하나인 드레스덴 선언문을 포함해서 각종 신년사, 기념사 등의 연설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사용하던 것으로 일개 개인인 최순실에게 연설문과 발언 자료들의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논란이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유출이 있었다고 인정했죠. 그 이후 여러 논란들이 겹치면서 국정농단으로 인해 탄핵이 됐고 유죄 판결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인 태블릿 PC에 대해 아직도 말들이 많죠.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다, 다 조작된 거다, 문서 유출은 없었다 등등. 그래서 태블릿 PC를 문제 삼는 보수단체의 주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이유들이 있고 그만큼 반대 의견들도 이미 많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두 의견들을 확인해 보면 보수단체들의 의견들은 컴퓨터 IT적인 팩트도 부족해 보이고 설득력이 약합니다. 물론 제 기준이에요. 그러다 저도 반대로 생각하게 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드레스덴 연설문이었어요. 그때 JTBC에서 그 드레스덴 연설문을 고쳐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드레스덴 연설문이 요 날짜가 3월 18일이에요. 3월 18일. 2014년. 네. 2014년이었어요. 예, 네. 2014년. 네. 201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한 날짜가 요 날짜가 3월 18일입니다. 3월 18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 드레스덴 연설문을 갖다가 태블릿으로 요거를 받아서 사전에 뭔가 드레스덴 연설문을 기한했거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날짜 이전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 날짜 이전에 드레스덴 연설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입수되거나 또 아니면 드레스덴 연설문을 여기 받아가지고 고쳐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정보가 뭐 다른 쪽으로 받았더라도 이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은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게. 그렇죠. 사진 요소에 드레스덴 연설문이 있는데 이 드레스덴 연설문은 2014년 3월 27일자로 16장의 사진 요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연설한 게 3월 18일인데. 네. 그러면 연설 뒤에 저장 시각이 2014년 3월 27일자에 16장의 사진 요소가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2014년 3월 18일에 했는데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드레스덴 연설문들은 그 후인 3월 27일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수긍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미 연설을 하고 9일 후에 연설문이 저장된 걸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죠. 시험 다 끝난 후에 시험 문제 저장했다고 시험지 유출인가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상식적으로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진실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은 2014년 3월 18일이 아니라 3월 28일입니다. 태블릿 PC의 드레스덴 연설문들의 저장 시간은 3월 27일이죠. 결국 연설 하루 전날 연설문들이 유출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날짜 하나만 교묘하게 바꿔서 전체 내용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런 걸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거겠죠.
박근혜 공정재판 법률지원단의 단장이신 분이 이런 식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프리덤 뉴스에서는 거짓 정보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도 낚일 뻔했어요. 뉴스라고 지칭하며 구독료도 받으시는 프리덤 뉴스분들, 편파 뉴스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거짓 정보, 가짜 뉴스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진짜 아닙니다. 또한 다른 힘있고 논리적인 주장들이 거짓 주장과 섞여 있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로 승부하는 프리덤 뉴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요.